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배평화재단에서 진행한 베트남 전쟁 언론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한 서예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제목은 남한의 베트남 전쟁 파병과 그 인식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가 베트남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을 제가 몇 가지 사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군 병사가 헬리콥터에서 내려 이제 정글에서 베트콩과 싸우는 이미지, 그리고 베트콩 대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있는 남베트남 군인들, 베트콩 게릴라를 수색 중인 미 육군의 모습도 보이고, 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베트남 전쟁의 종결을 상징하는 사진이기도 하죠. 전차가 남베트남 대통령 관절을 부수고 돌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흔히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무려 19년 5개월 이상 지속된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뽑아서 연표로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디엔비엠프 전투가 있었던 1954년부터 미국이 북베트남에 폭격을 개시한 1965년 무렵까지입니다. 이 시기 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한국군 파병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남한의 언론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한국군 파병 의사가 있음을 밝힌 최초의 시기는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엔비엠프 전투가 한창 진행될 무렵인 54년 2월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프랑스군을 돕기 위해서 한국군 한 개 사단을 라오스 지역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당시 상황은 미국 국가안보회의 내용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1954년 3월에 열린 제187차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한 미국 내 여론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모험을 위해서 한국 사단을 이동하는 것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그 이유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당시 미국 정부에 있어서 베트남 및 인도 차이나 지역으로의 한국군 파병 문제는 주한미군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 역시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승인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으며 만약 정규군의 파병이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자들을 모집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남한이 미국의 오방으로서 남베트남의 병력을 파병할 의향이 있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기까지 남한 정부가 했던 파병 제안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이었으며 미국의 강경한 대공산권 정책을 유도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당시 남한이 필요로 하고 있던 미국의 군사,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제스처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파병 제안 역시 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때이므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제안 역시 이승만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남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베트남전 파병을 제안하지만 미국 정부는 남한 측의 제안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린든 존슨 행정부 초기에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이 확전되고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현지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을 꺼리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 4월 23일 존슨 대통령이 일명 더 많은 깃발을 주장하며 진영 내의 동맹국들에게 베트남 전쟁 참전을 요청했을 때에도 이는 마찬가지로 전투병력이 아닌 지원병력에 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남한에서는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이동외과 병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을 남베트남에 파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남한 언론에서 한국군의 남베트남 파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64년 7월 중순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는 7월 11일에 김성은 전 국방장관의 담화 내용을 인용하며 남한의 파병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공산 게릴라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유월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남베트남의 위기 국면은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한국의 안전 보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그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시 남한의 언론들이 베트남에서의 일련의 위기 상황을 남한과 연관지어서 생각함으로써 베트남에서의 위기 상황이 남한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일 뒤인 14일에는 동일 인물의 말을 인용해 한국군의 파병이 영토적 야심이나 침략적 의도가 아니라 오직 국제공산주의의 무력 침략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벗을 돕는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매우 떳떳한 것이라며 파병을 정당화하는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남한 정부의 한국군 파병 제안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요청한 것은 통킹만 사건이 발생한 64년 하반기부터였는데요. 당시 김성은 국방장관은 64년 늦가을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가보니 브라운 주한미 대사와 유엔군 사령관 해밀턴 하우즈 장군이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두고 대통령과 담화 중에 있었다며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회고록에서 나타나는 늦가을은 12월 19일, 즉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이때도 역시 미국 대사 브라운은 대통령이 전투부대가 아니라 공병이나 수송, 의료부대 등의 비전투 부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바로 이때의 요청에 따라서 12월 29일자 국무회의에서는 월남 지원을 위한 군대 증파가 의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부대로 명명된 건설지원단이 파병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점차 베트남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져드는 듯 보이는 형세가 지속되자 존슨 행정부는 65년 초부터 대규모의 미군 지상군 파견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파병 의사가 있음을 밝혀온 한국군 전투부대 파견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목할 만한 지점은 65년 초 한국군 전투병력의 파병이 고려되던 이 시점을 전후해서 남한 언론에서도 남베트남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65년 1월 9일 월남 파병에 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전투병력의 남베트남 파견으로 인해 남한 자체의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군의 파병이 혼란한 남베트남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전투병력의 파견이 한국의 대중립국 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설에서는 지금까지의 사태로 보아서는 월남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이 뚜렷하지 못한 것 같다며 당시 남베트남에서 수렁에 빠져있던 미국의 정세를 비교적 정확히 짚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1월 14일과 15일에도 비슷한 논조로 한국군 증파에 반대하는 내용의 사설이 월남 파병을 반대한다는 다소 적극적인 제목으로 경향신문에 실렸는데요. 이 사설을 작성한 민정당 당무위원 서민호는 한국군의 남베트남 파병이 지금도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빈곤과 싸워나가는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에 처한 남한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며 또한 우방인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서 우리가 꼭 월남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앞서서 분명히 우리의 요구를 제시하고 미국으로부터 확고한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한층 더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파병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 기조는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다른 신문사의 사설에서도 확인되는 바가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실린 사례를 보시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이념에 비추어 단 한 사람의 장정이라도 명분 없는 전장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국민 아무에게도 없을 줄 안다로 시작하는 사설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 특히 대월남 정책이 확고부동하게 재천명되는 동시에 둘째로 우리의 파병이 국제적으로 타당시될 국제법상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하고 또 이 파병에 따른 한국군 근원 증강에 관한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그와 함께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분쟁의 말썽을 피하기 위하여 현역군이 아닌 지원에 의한 의용군으로 이에 당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당시 남한 언론에서는 이미 이제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과의 중립국 외교나 아니면 그런 세계 다른 나라들의 여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965년 3월 20일 미국 합동참모본부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이제 최근 베트콩의 세력이 더 강해졌고 그들이 점점 더 많은 군사적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 주요 인사들의 정치적 연루와 공작으로 인해 베트남 공화국, 다시 말해 남베트남의 군사적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남베트남에서 미군의 반격 작전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따라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직접적 군사행동이 절실하며 미군 지상군 투입 및 남한과 그 밖의 동맹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이 남한에 파병을 필요로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 미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한국군의 파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는 베트남인들과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인들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명분을 얻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군의 값싼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본토에서 미군들이 출병해서 베트남에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서 병력이 출병 가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5년 4월 27일에 전 남베트남 대사였던 헨리 로츠가 존슨의 특사로 방한해 박정희와 회담하면서부터는 한국군 전투병 파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상정되었습니다. 당시 주한미 대사관에서 미 국무부에 보낸 정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때 만약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신중히 고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당시 대사였던 로츠에게 확답을 하는 대신 자신이 워싱턴에서 직접 존슨 대통령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로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츠와의 회담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5월 17일에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존슨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날 존슨과의 회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베트남에 많은 병력을 파견해 국방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더 많은 군대를 베트남에 보내고 싶다며 전투병을 파병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전투병 파병에 대한 공식적인 거론이 있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국은 한국에 가능한 모든 원조를 연장할 계획이며 주한미군의 감축은 미국의 계획에 없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혹시 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일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또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임으로써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회담의 내용을 통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베트남에 기꺼이 전투병을 파병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존슨에게 분명히 밝힘으로써 주한미군 문제와 경제 원조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확답을 얻어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는 이제 한 달 전 로츠와의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도 즉각적인 파병 동의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귀국 직후인 6월 3일에 정부로서는 월남에 전투부대를 파견하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며 따라서 국회나 공화당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시 김재순 부총무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당부를 다시 한번 전하며 박 대통령은 지난 박미중 존슨 미 대통령과 파병 문제를 협의한 일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다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4일에 남베트남 정부는 남한이 가능한 한 빨리 한계사단의 전투부대를 현지에 증표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고 7월 29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존슨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남한 정부는 전투부대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국회가 이를 승인할 것임을 최종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9월부터는 한국군 3차 파병이자 제1차 전투병 파병인 청룡부대와 맹호부대의 남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대 귀국 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섣부른 추측을 금해달라고 당부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당시 비판적이었던 여론을 대통령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대통령과의 자리에서도 적극적인 파병 의사를 표현했지만 약속을 하지 않고 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언제든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미국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외부적 제스처로도 활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이 호소한 대로 공산주의를 막아서 자유를 보호하고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것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 정부의 파병은 굉장히 능동적인 결정의 결과물이었고 단순히 반공에 대한 유대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참전을 계기로 남한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또한 당시 자신의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했는데요. 실제로 3차 파병이 이루어진 다음 해인 1966년 들어서부터 베트남에서 급박한 처지에 놓인 미국이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상당히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남한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국의 안보를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지점에서 보면 베트남 파병으로 남한이 얻게 된 대미 협상력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긴 했지만 1960년대 초까지 체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남한 경제가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경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미국의 BA 정책, 일명 바이 아메리카 정책으로 인해서 악화됐던 내수 경제 역시 전쟁 특수로 인해서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사실 역시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한의 베트남 전쟁 파병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한 정부의 상당한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고 이를 주도했던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전쟁 파병을 곧 남한 내부의 급속한 경제 개발과 함께 이러한 체제 안정을 가능하게 했던 시대적인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모니터링을 마치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박정희 정부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여러 담론들이 아직까지도 기능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좀 포괄적인 이해와 평화지향적인 담론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